예고해드린 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입 가까이로 좀.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자유통일당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네네.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셨는데 가장 일찍 출마 선언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양당에서 거대 야당과 여당에서 후보자 선출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좀 빨리 나온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전에 다른 후보들이 이미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군소 야당의 후보들은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은 저희들이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닌 기득권 정당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두 정당을 이렇게 저는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종북 주사파의 바탕을 둔 정당, 또 하나는 보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거짓 보수, 이 두 정당이 있는데 공통점은 포퓰리즘의 바탕을 두고 미래를 위해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표를 얻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굳히는 정당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당의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 뭐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은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는 국민의힘인데 여기에 자유통일당이 후보를 내서 우리 자유파가 지금 표가 갈라지고 어부지리로 다시 좌파가 당선되는 그런 상황을 걱정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226개가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이 17개, 기초단체장이 207개가 있는데 226개 중에 157개를 국힘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은 68개, 그다음에 진보당이 딱 한 석 차지하고 있는데 70%를 국힘당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60%보다 더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한 자리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든 이렇게 하든지 간에 전체적인 구도로는 우파의 구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보수가 분열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그 분열한다는 얘기는 분열이 아니라 진정한 우파 다른 군소 정당들이 나오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기초단체장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에서 잃는다고 해서 기초단체장 전체 구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선거구 하나가 어디 뭐 저도 괜찮은 선거구가 어디 있겠어요. 강서구청 선거는 저도 된다. 그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걸 받아들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맨 처음 질문했던 부분 왜 나왔느냐 하고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정당의 공통점은 다름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지난 선거에서 김태우 구청장이 나왔다가 1년을 했었는데 거기에 예산 구조가 전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예산 구조의 비기형적인 부분이 바로 복지 예산이 전체 구 예산의 62%란 겁니다. 산업 기업 예산이 0.79%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 예산이 1.25%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구도가 미래를 위해서 강서구를 위해서 재정 자립을 하거나 국민들이 실질적인 삶을 더 낫게 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다. 표를 구입하는 데만 예산을 썼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를 아예 깨뜨리고
재정 자립이면 재정 자립. 그다음에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당은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 우선 저부터 예. 좀 이렇게 좀 그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두 정당을 같이 취급하시는 것 예. 같아서 예. 저는 양비론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사 국민의힘이 예. 더불어민주당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네네. 뭐 이를테면은 그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일부 예. 구사했다 하더라도 예. 그걸 가지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똑같다 이렇게 그 마구잡이로 양비론으로 몰아가면 저는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하고 예. 지금 우리 고영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하고 정서적으로 많이 괴리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반론적인 말씀 마시고 지금 고영일 변호사가 자유통일당 후보로서 강서구청장에 출마하셨다면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그 목표가 뭡니까? 아까 얘기 좀 우선 뭐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나 진교훈 민주당 후보나 그 내용은 현재 국민들의 수건 사업 내지는 국민들의 현재 상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는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구 재정 자립도가 전체 25개 구 중에 20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산 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면 결국 구는 여전히 복지 예산에 빨대를 꽂고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으로 끝까지 지속될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타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개발할 여지가 많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의 입지 여건 자체가 육해공 물류가 집중될 수 있는 허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운송 김포공항이 있죠. 6호선, 9호선, 그다음에 서해선 라인이 교차를 하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경인 아라뱃길이 마지막 연결되는 지점이 강서구입니다. 이런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라든가 이걸 안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개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요. 알겠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강서구의 발전 비전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이나 김태우 후보가 갖고 있는 그 퍼주기식 지금 그렇게 비판하셨는데 맞습니다. 갖고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그 자유통일당의 후보로 나가서 그 이제 그 유권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 자유파 진영의 분열로 귀결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이 여전히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열이 아니고 뭔가 무슨 새로운 발전이라든지 뭔가 아니면 분열이 아니라 내가 이길 거라든지 그러니까 분열은 둘 다 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데 대한 무슨 자유통일당 차원의 보관 또 우리 고영일 후보로서의 어떤 보관이 있는지 그 질문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제 저희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현재 자유마을 회원이 거기에 2만 명 있습니다. 강서구에 2만 명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당원이 3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2만 3천 명이 기본적인 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있어서 선거 투표 참여율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보궐선거의 투표 참여율은 30에서 35%입니다. 35%를 잡는다고 한다면 50만 명 유권자 중에서 한 16만 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현재 여당도 야당도 전부 다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 계열은 현재 진보당 그다음에 정의당
녹색당, 민생당,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이 창당하면서 이태호 후보까지 네. 참여를 선언했는데 네. 결국 야당은 야당대로 현재 분열되어 있는 상태고 여당 쪽 보수 우파 쪽을 본다면 국힘당과 저희와 우공당 정도가 지금 참여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분열 정도는 양상은 좀 다르지만 꼭 같다. 그 상태에서 이번에 당선 가능성 그 표는 4만에서 5만 표 차이라고 4만에서 5만 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원의 배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는 당선권 내에 진입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이 아니라 예. 저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지금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계산을 하고 지금 선거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지금 당원이 3,000명이고 그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자유마을이 한 회원들이 2만 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 회원을 배가 운동하고 맞습니다. 있고 또 당원도 배가 운동하고 있고 그러면은 한 4만 명 정도가 될 거다. 3만 명이 좀 넘죠. 거의 5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그 정도 표만 얻으면 그 보궐선거 투표율이 35%밖에 안 맞습니다. 되니까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정당을 따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 자유통일당과 적대적 관계는 아니잖아요. 적대적 관계인가요? 지금까지는 적대적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적대적 그렇지만 관계는 후보자를 아니고, 냈을 때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적대적 관계로 갈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끝까지 표 깨지 말고 중간에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1,700표 안 되는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했죠. 그때 김태우 후보가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자유마을과 자유통일당이 우리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에게 몰표를 던져줬습니다. 그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유통일당에서 후보를 낸 이상은 그분들은 저한테 투표를 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김태우 후보가 만약 이번에 나온다고 한다면 대선에서 우리가 보수 우파인 국힘당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밀어주고 그러나 우리 후보가 나왔을 때는 우리 당에서 우리 후보를 찍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 얘기는 자유통일당의 표도 국힘당이 줘라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소속 정당이 있는데 소속 정당이 투표하는 그 투표를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99만 원을 가진 예컨대 사람이 있는데 10,000원을 가진 사람한테 10,000원을 주면 자기는 1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울산 동구청장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진보당이 구청장으로 당선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진보당이 당선될 때 거기에 대해서 좌파를 분열시킨다든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 더 강성인 좌파가 나타날수록 좌파 진영은 더욱 견고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파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더 강한 이념 정당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국가의 기조를 중도 우파 쪽으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당은 그럴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파 분열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고영일 후보는 그 분열이 아니고 자유통일당 고영일 당선으로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태우 후보를 찍었던 표도 그 당시에는 자유통일당 후보가 안 나왔으니까 김태우 후보를 밀어준 건데 이제 자유통일당 후보가 나왔으니까 그 표가 김태우 후보를 찍어줄 리가 없다. 맞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자유통일당을 찍을 거다. 그러면은 자유통일당이 당선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강서구청장 하나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표심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는 점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그럼 제가 고영일 대표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그렇게 계산하시지만 실제 선거를 해서 깨봤는데 뭐 전혀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총선 때는 이런 식의 전술을 구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좀 질문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예, 다시 설명드릴까요? 지금 자유통일당 후보가 나가면 자유통일당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 개표를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뭐 김태우하고 뭐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득표를 많이 해서 누가 됐건 간에 그리고 자유통일당 우리 고영일 후보는 뭐 의미 있는 투표를 못했다. 뭐 그게 뭐 몇천 표로 끝났다든지 또는 1000표 미만이라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총선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좌파 어부지리만 주는 식의 후보 전술은 그러면 안 쓰겠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예컨대 그렇게까지 생각이 이걸 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국민들이 판단을 할 부분이고요.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내년 선거에 있어서 국힘당과 이런 협상의 여지도 협상의 어떤 룰이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의미 없는 숫자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내년 선거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지금 선거치를 하고 계시는 거냐 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광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눌 때 그 비례 정당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하던데. 그러나 특히 수도권 경우에는 지역구 출마는 이건 어부지리 좌파들한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후보로 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를 지금 출마시켰기 때문에 혹시 애초에 그런 생각이 좀 변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지금 그 변화가 없다는 뜻이네요. 그걸 너무 확대 해석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수도권에서도 접전 지역에서는 저희들은 다 출마를 시킬 예정입니다. 수도권 접전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아니 수도권 접전 지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수도권 접전 지역을 말하면 예컨대 이제 민주당과 국힘당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몇 표 차이 나지 않는 지역들.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다 출마를 시킬 예정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단일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마를 해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 단일화를 만들어가는 단일화를 방식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어떤 후보를 밀지를 결정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부지리로 일종의 좌파들이 가져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막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표 선거일이 언제입니까? 선거일은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그 우파 분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미 확보되어 있는 2만 3천 명의 그 회원과 거기에 대한 배가 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여기에 달려들어서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157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자유우파 민주적이고 자유민주적 이념에 충실한 저희 정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 국가의 정책을 중도 우파 방향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더 우파를 강화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유우파 진영의 국민의힘 말고 현실적으로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또 정당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뭐 광화문 태극기 국민혁명 세력
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모여 있으나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총선 승리를 이끌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댓글창에 이 고영일 후보자의 출마에 반대하는 분들도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상황이 내년 총선에도 재현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상황을 우파 분열로 이끌지 않고 어떻게 우파 대동단결, 대통합으로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비전과 이 노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당대표부터 입만 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정광훈 손절, 광화문 국민혁명 극우 세력 손절, 극우 유튜브 손절. 이게 자기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들을 함부로 해왔지 않습니까? 손절당한 자유통일당이 후보 내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따지고 보면. 감히 손절시키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잘못된 거지. 손절당한 자유통일당이 우리 후보 한번 내보겠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에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을 퍼붓고 구애를 하고 기약 없이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자고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3년 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까?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를 비난하기 전에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그냥 방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불을 질렀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저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거는 늘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어요. 이번만은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뭐 언제는 되는 선거 있습니까? 이번만은 안 되고 그러면은 내년 총선은 져도 돼요? 당연히 내년 총선도 이번만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번만은 안 되면 그러면 2027년 대통령 선거는 져도 됩니까? 모든 선거는 절대 이번만은 져서는 안 되는 선거들입니다. 이번만은 안 된다고요. 이번만은 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그 말 하나를 가지고 그 말 한마디로 이 자유파의 다른 정치 세력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게 정치 현실이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도대체 국민의힘은 뭘 했길래 이런 사태까지 왔냐.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유통일당만 뭐라 그러지 말고 국민의힘도 같이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싸울 때 지금의 국민의힘이 뭘 제대로 돌 하나라도 들고 나타났냔 말이에요. 자유마을 회원들이야말로 정광훈 세력이야말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야말로 저 종북 주사파들과 목숨 걸고 투쟁해온 우리 자유파의 주력 부대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도대체 뭘 했냐고요. 배지 달고 거들먹거리기나 했지 뭘 했냔 말이에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국과 싸우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유통일당이 후보 내면 무슨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딱지 붙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이 상황은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면 사퇴 수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